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윤 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상징하듯 부동산 집값을 잡고 5극 3특 체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목리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주가 상승이 곧 경제 회복인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 현실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청년 고용을 살리고 실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 비중이 큰 건설 산업 정상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자화자찬식의 주가 상승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회복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에 함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나온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도 살펴보고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도입니다. 긍정평가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 오른 58.2%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 낮게 나타난 37.2%였습니다.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설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주식 상황 좋다고 자화자찬 말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경고하지만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하면 구도하고 인물 그리고 조직을 보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구도가 거의 80~90%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보면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항상 여당이 압승을 해왔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랬고 2022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권이 출범하면 그 정권을 국정을 운영하는데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이제 정서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고공행진하고 있고 또 상승 추세에 계속 있는 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본적인 구도는 우리 그 정권 안정론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그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리하다. 네. 그렇지만 또 정치라는 게 또 어떤 일이 또 새롭게 변수로 등장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민의힘 사정도 지금 뭐 장안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로 내부가 대단히 갈등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윤 어게인을 표방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또 국민의힘에서 못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것까지 덧붙여져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민생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회복을 위해서 또 국정 운영도 잘 해야 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민생이나 그런 법안들, 그리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지방선거 때까지 그런 긴장감을 풀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일단 저 세 가지 중에서 구도는 분명히 유리하다 하셨고요. 인물하고 바람, 조직은 뒤에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근데 지금 코스피 오늘 상황도 사상 첫 장중 5,900선 돌파했다고 하고 지금 앞선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도 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의 어떤 실책 부분을 부각할 수 있을까? 어떤 대책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5,900까지 이런 거는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지수의 상승분 중에 거의 한 60% 정도가 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어떤 그런 주가 상승분에 거의 기인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냐 네. 하면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건 글로벌하게 반도체의 경기, 반도체 이제 D램, 특히 D램이나 이런 데에 호황에 이제 되게 힘입은 거고, 그것들은 실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기술력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온 그 결과지. 두 기업의 개인기 일뿐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의 결과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 다시 또 이렇게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은 상법 3차 개정도 지금 막 밀어붙이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특히 이제 재계에서는 지금 M&A 같은 것들로 해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각은 좀 유예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중소벤처 회사들도 아무래도 경영권이 되게 취약하니까 자사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사주에 대한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유예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것에 대한 일고의 고려 없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진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다음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상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다들 보면 반기업 악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체질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우리 전체 국민들이 물론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물론 좋지만 저는 반도체의 호황에 따른 착시 현상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은 부분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이 친기업적이지 않고 반기업적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결국 이제 경제 정책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경쟁력을 가지려면 네. 지금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계속 할 지방선거 것입니다. 앞두고 지금 경제 관련된 이야기 나눈 김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변수 중에 또 하나일 겁니다. 부동산 관련된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에 SNS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만 30개 가까이 된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것 포함해서요. 근데 과거 선거에서는 김 의원님, 부동산을 얘기할수록 좀 여당에 불리하지 않았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그 상황이 좀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계시고 예. 또 그 국정 과제 중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밝히셨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의식해가지고 각종 규제들을 연기시키거나 규제를 완화시켜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값을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비판적인 이제 입장을 내고 있고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국민들과 직접 SNS로 직접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실제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선언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 시장에서 호응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 매물이 20.1% 늘어났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집값의 상승 추이가 3주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도 있는 그런 그 결과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히려 다주택자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개선 의지를 표명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듯한 논리로 계속 그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비판만 하는 그런 기조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심판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예. 근데 지금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대통령 지지율 상승 이유 관련해서요.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도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던데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맞설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서 네. 이렇게 계속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하시는 거는 저는 결국 이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다주택자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공격의 포인트를 좀 삼고 있고 또 그래서 일부 뭐 매물이 좀 출회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 호가가 좀 낮춰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일단은 뭐 대출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다들 아직도 다 규제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호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또 다른 현금 부자가 사거나 아니면 매도 호가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유지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다주택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공격하는 것들 어찌 보면은 조금 집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결국 뭐 집값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계속 대통령이 일단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SNS에서 본인의 의견을 계속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지만 포퓰리즘이다. 그렇죠. 결국은 저는 핵심적인 것은 이게 양질의 주택 그리고 신규 주택에 대한 이렇게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뭐 악마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통령이 자극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이거는 왜냐하면 그리고 결국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더더구나 대통령이 이렇게 과도하게 SNS상에 본인의 의견을 노출시키고 이런 것들로 오히려 저는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혼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